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김도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가제보와 에어심을 활용한 PX4 기반의 무인이동체 시뮬레이션이고요. 제가 이제 항우연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이제 다 대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오프소스 관련해서 항우연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오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먼저 저와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연구 배경과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누리호 발사와 관련돼서 많이 이제 회사가 좀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항우연에서는 발사체 이외에도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조직 단위에서 보시면 이제 항공이 있고 인공위성, 발사체, 그다음에 위성 영상도 저희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이외에 달 탐사라든지 무인 이동체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입사 후 이제 쭉 연구해오고 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항우연에 계신 분들의 한 40% 정도가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보통 그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오면 이제 GNC라고 하는 가이던스 내비게이션 앤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무인기 컨트롤 쪽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무인기에 탑재해서 검증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수행을 하였고요. 어, 초창기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콥터 복합형 무인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네 개의 프로펠러로 수직으로 이륙을 하고 뒤에 있는 한 개의 푸셔 모터로 전진을 하는 어떤 이런 복합형 무인기로 저희가 신개념 비행체로 좀 개발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연구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제 구성한 이제 군집 비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18년도에는 저희가 최초로 좀 군집 비행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18년도가 3.1절 100주년이어서 저희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태극기 영상을 이제 군집 비행을 하고 한반도라든지 이제 글자 등을 좀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는 이제 복합형 무인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불과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극지방에서 복합형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좀 비행을 하였고요. 오늘 발표는 요 무인기를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제가 이 무인기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불과 2000년도 후반 정도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헬리콥터, 비행기, 이제 회전익기, 고정익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 이제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신개념 비행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프로펠러 4개의 신개념 비행체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어떤 GPS 값을 받아서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에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다면 현재는 지금 상용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카메라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플라이트 컨트롤 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드론뿐만 아니라 저희가 육해공에 대한 이제 무인 이동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증대를 했는데요. 앞서 단순히 말씀드린 그런 궤적이라든지 이착륙 비행, 그러니까 단순한 임무를 이제 넘어서서 다수 이종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극한 환경에 대한 어떤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율지능 기술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이 기술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환경에
가상환경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과제를 좀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자율지능 연구단의 4세부를 맡고 있고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이 4세부의 역할은 1, 2, 3세부에서 만든 자율지능 기술, 예를 들면 임무계획이라든지 유도제어, 고장 대응 진단 같은 이런 자율지능 기술이 통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뮬레이터에서 검증된 이 알고리즘들은 나중에 실제 기술 실증기라고 하는 실비행체, 육해공에 해당하는 실비행체에 탑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레벨 4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이 이제 가제보와 에어심을 활용한 PX4 기반의 무인 이동체 시뮬레이션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PX4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X4는 ETH 추리 공과대학 학생들의 유러피안 MAV 그 초소형 비행체 컨퍼런스 플라이트 대회 우승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내 자동 부분에서 이제 우승한 요 팀 이름이 이제 픽스호크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픽스호크 팀은 이 로렌즈 마이어가 이끄는 팀이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로렌즈 마이어가 이끄는 팀이었는데 놀랍게도 항공과 학생들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과 학생과 뭐 전기전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뭉쳐서 만든 팀이 어떤 실내 이런 자동 비행을 우승을 하면서 이 픽스호크 팀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픽스호크 팀에서 개발했던 이 픽스호크 프로젝트가 나중에 개선이 되면서 공개가 되었고 이게 비행제어 컴퓨터 PX4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부를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마브링크 프로토콜, 그 다음에 지상에서 관제를 하기 위한 GCS로 이제 QGC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픈 소스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버전업을 해오면서 이제 발전을 해오게 되었고요. 이제 픽스호크, 그러니까 팀명 자체 픽스호크를 하드웨어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픽스호크 2.0, 1.1, 5X, 6X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즉 PX4 오토파일럿이 각 버전에 따라서 이제 배포가 되고 결국엔 이 PX4 오토파일럿이 우리가 줄여서 이제 PX4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론 산업에서 현재까지 이 PX4는 가장 성공한 형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베디드 하드웨어부터 각종 센서들이 부착이 되고 이러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이 동작하기 위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운영되기 위한 실시간 너덱스 RTOS까지 모두 구축을 해서 배포가 되었고 위쪽에 보시는 각종 플라이트 컨트롤,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메시지 형태로 이제 토픽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 ORB 형태 미들웨어까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시켜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이제 항공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플라이트 컨트롤, 내가 만든 어떤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실제 기체에 탑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 저 혼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전부 다 만들려고 하면 아마 못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픽스호크 팀에서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서 오픈을 시켰고 결국에는 깃허브나 깃 같은 곳에서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붙어서 이러한 뭐 제어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자세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 PX4의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발표의 이제 무인 이동체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 PX4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가제보 와이어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제보 같은 경우에도 이 PX4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툴이었는데요. 이 가제보 또한 이제 오픈 소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을 좀 보면 이제 ODE 피직스 엔진이라고 해서 오픈 다이내믹스 엔진의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형태인 OGRE 그래픽 렌더링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제보 툴은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ROS라고 하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툴이었었는데요. 기존에 이런 로봇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라든지 구동기, 이런 액추에이터 같은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어떤 에코시스템 속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제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네, 이 물음에 대해서 다시 보면 우리가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를 구동하지 않고 가제보,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처럼 모사해주면서 우리가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타임과 코스트를 절약을 할 수 있게 됐고 세이프티에 대한 보장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추락을 하면서 굉장히 파손이 심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팔과 이런 것들이 구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제보에 붙여서 시뮬레이션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수 있게 되고요. 보시면 당시에는 Create Really Cool Videos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ROS라고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올려서 동작하는 걸 보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제보가 등장을 하면서 수천 줄, 뭐 많게는 수만 줄의 이 코드로 작성된 시스템이 가제보 상황에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이런 가제보가 쿨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을 가진다고 장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ROS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제보 툴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이제 챌린지라든지 컴페티션을 좀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달파라든지 아니면 나사 같은 경우에도 가제보 툴을 활용을 해서 어떤 챌린지나 컴페티션들을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 자율지능 4세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하였고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그 기술 실증기, 실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 기술 실증기를 저희 시뮬레이터 내부의 모델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그 비행체가 요 우측에 보이는 이런 기체고요. 요 기체 또한 이제 복합형 기체여서 6개의 프로펠러로 이륙을 하고 2개의 프로펠러로 전진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체고요. 저희가 줄여서 리프트 앤 크루즈 이제 LC6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LC6이 모델 같은 경우에 각종 링크라든지 조인트 부분들을 모두 다 SDF 파일로 작성을 하고 DA 파일을 불러와서 이런 모델 형태로 가제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6회공 무인 이동체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6회공에 대한 월드 모델도 요구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육상에서 특정 지역을 디지털 트윈화를 해서 이 시뮬레이터 월드상으로 가져오고 이 안에서 각종 무인 이동체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모델은 위성 사진과 지형고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작성을 하였고요. 네, 보시면 가제보 상에서 이 해당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이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실사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 로봇 아까 말씀드린 그 ROS에서 언급했던 쿨 비디오가 당시에는 정말 쿨 비디오였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쿨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언급됐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사실 항공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은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항공기를 날리거나 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의 수학적 모델이라든지 어떤 공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가상의 모델로 만들고 이 가상으로 만든 모델을 실제 비행에서 나온 인풋 아웃풋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트윈은 더 나아가서 월드 모델 자체를 더 실사화 있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드론 영상이라든지 어떤 영상 정합 기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쉽게 어떤 실제 있는 지역을 디지털 트윈화를 해서 가상화시키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많은 분야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실사화 부분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그 에어심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심 자체도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인데요. 먼저 물리 엔진을 보시면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피직스X라는 이제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하고 가장 큰 장점인 이 그래픽 엔진, 렌더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 4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영상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가제보와 비교했을 때 실사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가제보는 ROS라는 로봇 시스템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면 에어심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시뮬레이터 용도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AI 학습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용도의 어떤 시뮬레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사화 부분에서 가제보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것들은 플레이어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동체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지상, 물속, 물, 그다음에 해상,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우주 환경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레이싱을 하고 전투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제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이런 실사화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에어심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에어심에다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LC6기 기체 모델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그 가제보에서 SDF 파일에서 불러오는 DA 파일을 에어심에서는 FBX 파일로 변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정을 하고 로터라든지 프롭의 로테이션 무브먼트 그래프도 다 수정을 했어야 됐고요. 단지 이제 에어심은 가제보에 비해서 이런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적었고 제공하는 모델 자체도 뭐 차량이라든지 드론 이런 몇 종류에 대한 것들밖에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심을 좀 적용하는 데는 조금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심을 도입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인 이 월드 모델에 대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월드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사화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술 실증기가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실증할 장소, 예를 들면 이 충도섬이 이제 예비 장소인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화를 해서 월드화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맵 통해서 지형을 구상을 하고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각종 지형 지물을 수정하면서 조금 더 리얼리즘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은 실사화가 일단은 진행 중인 연구 중간 단계의 결과물들인데 그런 것들 이제 스크린만 보더라도 가제보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건 그 월드 모델 만든 거에 대한 데모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실제 있는 장소를 가상화를 시켰지만 저희의 주 목적은 리얼리티를 올리기 위함이지
실제 이 나무가 소나무인지 아니면 뭐 대나무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장소랑 가장 흡사하게 만들면서도 어떤 리얼리티를 올리기 위한 그런 타겟으로 저희가 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앞서 발표드린 그 시뮬레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제보와 에어심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리 엔진이라든지 그래픽 엔진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제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ROS 에코시스템이 워낙에 방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어떤 동력 확정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어떤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좀 존재를 했었지만 단지 실사화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제보는 이렇게 장단점을 볼 수가 있고요. 에어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엔진,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사화를 보였지만 여기서는 어떤 동력학적 모델이라든지 물리 그 모델, 그러니까 무인 이동체에 대한 모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 이제 에코시스템도 굉장히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미 가제보 툴로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했고 에어심으로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제보의 장점과 에어심의 장점을 모두 다 가져오기로 한 것인데요. 저희가 가칭 에어 가제보라고 좀 명칭을 좀 정해봤고요. 에어 가제보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하단부터 보시면 앞에서 발표드린 PX4가 있고 이 PX4는 기존의 가제보하고 이미 만들어진 오픈소스 형태의 마브링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가제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인 비이클 모델에 대한 부분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이클 모델이 가제보 툴에서 동작을 하면서 도출된 어떤 모델의 모터 스피드라든지 각종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에어심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이 에어심에서는 전달받은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제보에서는 비이클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여주게 되고 에어심에서는 월드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율지능 1, 2, 3 세부에서 만든 세부 알고리즘은 DDS를 통해서 외부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아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것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가제보 서버 안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가제보 GZ 서버하고 하나는 가제보 GZ 클라이언트인데 가제보 서버에서는 어떤 무인 이동체에 대한 모델, 센서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 GZ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어떤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구조로 동작을 시킬 때는 클라이언트는 동작시키지 않고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만 동작시키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로드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끝으로 이 에어 가제보를 동기화시키면서 구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에어심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가제보고 이 가제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 동작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키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동기화하는 것을 좀 시연하기 위해서 임의로 좀 동작을 시켰고요. 나중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에어심하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GZ 서버만 동작시키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이 뒤로 넘어가긴 했는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이 앞서 그 오픈소스 형태로 PX4 프로젝트에서 만든 GCS고요. 저희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